저희가 찾고 싶은 팬카이브 자료는 그 자료를 어서 찾으셔서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삭제하고 포맷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러면 더 올릴걸요? 뭘 해도 올릴 거야. 놀리고 싶어서. 슬기로운 음악 새벽과 떨어질지 몰랐던 에픽하이의 역사에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죠. 예. 그 참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, 예, 뭐 아니 괜찮아요. 그때가 SNS의 초창기이기도 했고 지금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 인외마경의 그런 풍경들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때란 말이죠. 네. 근데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저 그때 이제 예전부터 뭐 약간 뭐 그런 뭐 루머를 누가 얘기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는데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이가 태어나는 데까지 집중하는 그 기간 동안 이게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딸이 태어났다고 어나운스를 했는데 단맨이 저를 욕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축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뭐지 했는데 하루아침에 약간 강제 은퇴 됐죠. 그때 두 분은 떨어져 계셨잖아요. 예,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게 가장 답답한 거죠.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옆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그 상황이 마냥 답답한 거죠. 예.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이게 사실 소문이라는 건 부풀리고 싶은 만큼 부풀려서 꺼내놓으면 또 부풀려지는 거고 이런 거니까 인간이 살면서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세상이 등 돌릴 수 있다는 거가 너무 강하게 남아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행동 하나에 더 의미를 두게 되고 좀 그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, 나중에는. 당시에 그 일종의 집단 광기였죠. 집단 광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는 게 제가 그런 문화적 현상을 비판하는 칼럼을 어딘가 이제 쓴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악플이 한 2,000몇 개가 네. 딱 달리는데 네. 제 트위터에도 그게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와. 제 편을 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 누구도. 네. 제 트위터에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타고 들어가서 그 친구들도 다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막 다 끊고 완전히 좀 고립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몇몇 연예인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낸 경우들이 있는데 결과가 진짜 너무 안 좋았거든요. 오히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탁을 했어요.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. 내가 이러다가 뭐 끝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편들어주지 말라. 인터넷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. 너네까지 피해 받으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나로 끝났으면 좋겠다. 이 생각밖에 못했어요. 그래서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. 일단 제 가족을 위해서 최대한 싸워보고 다음 내 인생은 이제 뭘 할까 할 줄 아는 게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는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미쳐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점점 이러다가 좀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그냥 작업실을 가서 뭐라도 그냥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살기 위해서 음악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열꽃이라는 제 솔로 앨범이 된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그 앨범을 제 아내 강혜정 씨가 YG를 소개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 앨범을 내면서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. 그래서 그 앨범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제가 너무 그러니까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. 왜냐하면은 약간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안 그랬거든요. 정말 흔쾌히 도와주셨거든요.
그 이후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아파서 돌아가시고 저는 분명히 되돌릴 수 없는,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직도 완벽히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때 느꼈던 것들을 갖고 최대한 어쨌든 좀 좋은 에너지의 음악들을 만들어서 비슷한 일을 겪을 친구들이 좀 그 노래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냈던 에픽하이 노래들을 보면 로사리오라는 노래도 화살이 날라와도 나는 그래도 해낼 것이다, 나는 이겨낼 것이다, 이런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음악에 담게 되는 것 같아요. 참 그 보네이터 같은 노래도 그렇고 저는 그 마치 그 상록수라는 노래 있잖아요. 그 마지막 가사가 끝내 이 길이라로 되는데 그게 항상 떠오르곤 하거든요.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잘못은 일도 없는데 그런 어떤 집단 인지 부조화 때문에 정말 그 바닥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 무간 지옥에서 그걸 음악적으로 승화시킨 사례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. 두려웠어요. 그 10곡 앨범을 내는 거가 굉장히 두려웠고 이제 회사에서 그 인기가요를 잡아서 인기가요를 나갔는데 원래 그 다음도 잡혀 있었는데 제가 한 번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고맙게 이제 취소를 해줬고 도네이미 에픽하이 그 앨범을 내고도 사실 완벽히 마음 편히 음악을 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다가 아마 신발장 앨범 그 해픈엔딩이랑 보네이터가 있었던 앨범을 하면서 좀 더 예전에 그 저희 모습을 찾게 된 것 같아요. 다만 항상 어느 정도로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언제가 끝일지 모르겠는 그 생각. 아마 지금 이 내용이 나가도 또 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냥 이걸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겪은 일을 얘기하는 것뿐이잖아요. 이건 제 일이잖아요. 네. 근데 제 일을 제가 얘기해도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매번 노래를 낼 때마다 앨범을 낼 때마다 멤버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야 된다. 왜냐하면은 정말 마지막이었던 적이 있었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는 어떤 작품으로 남겨질 거라면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.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으로 항상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당연히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모르니까. 어떤 거대한 절박함 같은 것들이 네. 생겼다고 할 수 있네요. 그리고 책임감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 경험을 좋은 어떤 방향으로 이 에너지를 바꿔야 된다. 그러니까 승화라는 것의 어떤 하나의 사례, 네,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에픽하이가 남는 것 같아요. 쉬지 않고 또 계속 앨범 활동을 이어간 에픽하이의 인기는 또 해외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. 2016년에 코첼라 페스티벌 무대에 서게 돼요. 네. 엄청난 무대잖아요. 처음 연락을 또 언제 어떻게 받게 되었어요? 저희가 미국에서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. 아, 그 공연장에 그 코첼라의 회장이 보러 온 거예요. 둘이 네. 왔어요. 파운더들이 와서 공연을 딱 보고 다음 날에 우리 밥을 한 끼 먹자고 오. 제안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갔죠. 네.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저는 옆에서 알아듣는 척 이렇게.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? 뭐 내년에 사막에서 보자.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뭔 소린가 했어요. 뭐야? 사막에서 보자니 협박을 하는 건가? 약간 이런 그 무슨 얘기일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저희랑 같이 있던 그 관계자분들이 비밀리에 초대받은 셈이다. 이래가지고 아 진짜요? 이 코첼라 밸리가 사막이에요. 오. 팜스프링스 한 군데 있는 사막 위에서 하는 페스티벌이라 그 다음 해 진짜 가서 열심히 노래했죠. 그때가 거의 오전 시간대였죠. 네, 그 오전에서 이제 그 오후로 넘어가기 딱 전에 갔는데 공연장이 너무 큰 거예요. 네.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공간인데 저희 전 무대를 하고 있었던 어떤 뮤지션이 있는데 정말 농담 아니고 관객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딱 봤는데
관객이 5명 있는 거예요. 5명인가? 5명도 안 됐을 거예요. 심지어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. 그냥 음악 틀어놓은 건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. 근데 저희가 이 바로 다음 무대인데 망했구나. 큰일 났구나. 이 시간에 그래 누가 보러 오는 것도 신기하지. 그 전날 밤에도 신나게 즐기다가 지금 자고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어쩌지 했을 때 이제 특컷이 우리 옛날 대학 축제 가고 그랬을 때 같네. 그래가지고 그지 하면서 그때처럼 하자 하고 셋이서 그러면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100명 정도가 그래도 왔어요. 네. 코첼라가 사실 이렇게 케이팝 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. 아니죠. 그래서 이 100명은 진짜 우리를 보려고 이 비싼 표를 사서 여기까지 왔나 보다. 이 100명을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공연해야지 하고 이제 공연을 시작했는데 근데 끝날 때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이렇게 셀카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찍어주는 상황이 됐는데 관객이 꽉 차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노래하다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온 거예요. 지나가던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공연 끝날 때쯤은 그 텐트가 꽉 차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신기했고 트위터에서 제일 많이 검색된 아티스트 막 이런 게 뜨거든요. 그 코첼라에서. 근데 막 저희가 막 톱3 안에 있고 그래서 신기했어요. 재밌는 게 저희가 코첼라를 한 다음에 코첼라 파운더가 그 다음 해 한국에 왔어요. 놀러 와서 저랑 막창을 먹으면서 저에게 그 코첼라 다음 케이팝 아티스트를 좀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몇 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리스트에서 블랙핑크랑 혁오가 선택이 됐나 봐요.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또 재초청을 코첼라에 받았는데 코로나로 이제 취소되고 네. 그러면서 이제 다음 코첼라는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뭐 지켜보셔야겠지만 계속해서 국내 음악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코첼라 개런티는 어떻게 돼요? 꽤 돼요. 국내에 한 2배? 최소 2배보단 좀 더 많겠구나. 한 2~3배 정도. 저는 국내 페스티벌이 근데 뭐 개런티랑 상관없이 국내 페스티벌을 진짜 계속 하고 싶은 게 그 에너지가 그리고 떼창 너무 달라서 국내에서의 그 떼창을 한번 느껴보지 맛보면. 않은 이상 이 뭔가 어쩔 수가 없어요. 한국 공연은 꼭 서야 돼요. 네. 떼창이 어떻게 보면 한국 대중들의 한국 관객들의 프라이드처럼 됐어요. 아, 너무 문화처럼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딱 그거 할 때 쉴 수 있거든요. 그냥 마이크. 너무 잘 불러주니까. 네.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음악을 하셔서 올해 또 정규 10집을 발표를 하면서 네, 계속해서 팬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. 이게 사실 이게 10집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처음이에요. 힙합 그룹이 10집 낸 거 처음이에요. 그니까요. 네. 뭐 소감이 어떠세요? 아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. 심지어 10집이 아직 반밖에 안 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나머지 반을 내지 말까도 생각했어요. 왜냐면은 10집 이상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. 이상하게 11집부터는 좀 다 채운 느낌. 할 거 다 했는데 또 내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서 11집은 좀 별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10집 파트 1이 나오고 파트 2를 바로 내려고 했다가 네. 일단 싱글을 하나 내자 하고 좀 이렇게 계속 미루는 게 뭔가 이 10집 파트 2를 냈다가는 이게 어떤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은근히 미뤄요. 그 마치 그 인피니티 워랑 엔드 게임 같은 뭐 그런 느낌. 저희를 그 대단한 위대한 영화들과 비교를 해주시다니 비교는 에픽이니까. 할수 있어요. 저희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. 비가 오고 네가 생각나 세 분 다 이제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한 5대 정도의 후손에게 나라는 사람을 에픽하이 음악에서 한국으로 대표할 수 있어.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단다. 꼭 에픽하이여야 되나요? 그거 아니요, 상관없어요. 좋겠다 솔로 앨범 있어서. 하나밖에 없어. 이미 10곳 쪽으로 갔네. 얄꽃이네. 예. 저는 네, 저의 가장 힘들었던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 아이가 들을 수 있어야 뭔가 그 친구도 반드시 힘든 일이 올 거거든요. 인생을 아무 일 없이 그냥 웃으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분명히 이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 올 건데 그때
이런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구나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우산일 것 같아요. 오. 우산이 비는 평생 계속 올 거니까. 아 그렇죠. 그럼 어떤 곡을 뭐 다 똑같아서. 보네이터죠? 아니 뭐 보네이터 1등 아니에요 내 노래 중에. 하긴 손자에게 보네이터를 주기.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던 거야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면 슬기 씨는 5대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 뮤직비디오로 조상이라고 이건 약간 아, 이거 나는 네. 사이코야. 그러니까 진짜 신명해지네요. 어떤 곡을? 전 생각을 다시 해보자면 뮤직비디오 말고 그 평양 갔을 때 공연 같은 약간 그래도 좀 의미가 있잖아요. 네, 역사적인. 네, 그래서 그거를 함께 했다. 그냥 요 정도만 좀 남기고 싶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이라면 시상식에서 앨범상 받았을 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때 그림을 딱 머리가- 생각한 다음에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. 그때 머리 스타일이 안 돼. 그때는 안 돼. 그냥 뭐든.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벌써 헤어질 시간이 네. 되었어요. 휴. 네. 다행이다. 10지까지 해서 다행이다. 와. 제가 보기에는 이 역사가 길어서. 이 네. 프로그램은 네. 마지막 스케줄로 네, 맞아요. 은퇴 직전 분들만. 은퇴 직전 스케줄로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게요. 저희가 18살이었을 때 다 기억나시죠? 근데 18살 때 1살 때 기억나냐고 하면 기억 안 나잖아요. 아유, 그렇죠. 그렇지. 근데 딱 에픽하이가 이제 18살이 되려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막 사실 지금 얘기했던 1, 2, 3, 4, 심지어 몇 년 전 얘기도 그때 맞나? 싶기도 하고 뭔가 얘기하면서 그때 그랬나 진짜? 약간 이럴 때도 많아요. 워낙 일들이 많았었고 세월이 기니까 딱 그 기분이었어요. 한두 살 때 기억하려고 하는 18살짜리. 그리고 오랜만에 되게 꺼내보는 얘기들이어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옆에서 들었을 때는 약간 생각보다 그래도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. 얘기가. 네, 네.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오래오래 또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. 오늘도 화이팅! 네. 이날치입니다. 저희가 부르다가 까먹는 거예요. 이게 몇 번이었지? 끝이 안 나요. 요리 진짜 잘하세요. 네. 소름이 쫙 끼쳤어요. 김광석 씨 오디션 오디션에 통과할 때도 넌 참 눈이 맑구나. 범 내려온다. 범이 내려온다. 범 내려온다. 범이 내려온다. 오늘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천만데요? 어들은 줄 알아. 아닙니다. 합니다. 네. 이렇게 배를 안고 녹음하고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두저도 아니다. 다음 순서로 넘겨줘야 오늘 안에 끝나니까. 범이 내려온다.